안녕하세요. 지인쌤입니다. 3월 날씨가 초여름처럼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임장 가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경남 거제랑 전남 목포 흐름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두 개 지역의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일반적으로 한 개 지역을 보는데 오늘은 거제랑 그다음 목포 두 개의 흐름들이 어느 지역이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지역의 시장 강도 사분면을 살펴보게 되면 목포가 전세도 좋다라는 게 보이시죠? 전세가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 좋은 거고 우측으로 가게 되면 지금 매매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는 전세도 좋고 매매도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두 개 지역의 아파트 세대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목포가 훨씬 더 아파트 세대수가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만나 있어요. 만나 있어서 거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4,596 세대 정도 되고요. 목포 같은 경우도 72,331 정도니까 거의 두 개의 지역의 아파트 세대수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구도 보겠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다가 지금 이렇게 산을 그리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가파르게 지금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제 인구 같은 경우는 한 24만 정도 되고요. 목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한 21만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지역의 인구수도 비슷하다라고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매매 평당 가격도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 평당 가격이 이렇게 올랐었어요. 여기가 전고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지금 회복을 하고는 있습니다. 회복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전고점은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목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전고점을 회복을 했다. 그래서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는 거제 같은 경우는 634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는 519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 가격, 평당 가격은 거제가 훨씬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가율 한번 보겠는데요. 이 전세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가 왜 중요하냐면 실수요자, 실수요자라 하면 대표할 수 있는 게 전세지 않습니까?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한 70%에서 한 85% 정도 되어줘야지 조금만 자기 돈을 보태서 이렇게 매매로 옮겨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세가율이 낮으면 뭐 65% 정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가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 발생을 하는데 거제 같은 경우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았어요. 거의 80% 정도인데 지금 떨어져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회복을 하다가 지금 전세가율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목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전세가율이 거의 한 85%에서 지금 쪼끔 내려가 가지고 84%. 그래서 전세가율을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목포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흐름도 한번 보겠는데요. 매매 거래 흐름, 전세 거래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제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도 거래 흐름이 거의 한 1%가 나왔어요. 우리가 월 단위로 거래 흐름이 회전율이 1%라는 것은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된 거거든요. 거래 폭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점이 언제냐 보니까 2020년 12월에 거의 0.95%니까 1% 가까운 거래 회전율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거래가 많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면에 목포 같은 경우는 그 거래 회전율이 높았던 구간이 최근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 회전율이 좀 좋았던 구간들이 보이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2022년 2월입니다. 0.85%의 거래 회전율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건데 아직도 목포에 계신 분들은 매매보다는 전세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공급, 말 그대로 투자자들의 물건들이 다 공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투자자들이 들어가는지를 보는 지표가 우리가 법인 거래하고 매입자 거주지별 그 거래량을 좀 살펴보거든요. 먼저 볼게요. 법인이 매수한 거래량을 보니까 2020년 6월에 요때 지금 법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또 한 번 보니까 2021년 10월에 종부세 때문에 6월 이후에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10월 달 사서 가격이 오르면 그다음 해 6월 전에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에도 한번 거래가 많이 텄고
그 다음에 2021년 10월에도 거래가 좀 많이 됐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목포 같은 경우는 2021년 10월에 좀 거래가 좀 많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가 좀 더 법인이 거래가 많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매도는 지금 크게 지금 두 지역 다 매도 건수는 별로 안 됩니다. 그렇듯이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은 지금 아직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상승 에너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수익 실현은 좀 늦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직 매도는 안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매물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기준으로 매매 물량이 얼만큼 늘고 있는지를 보게 되니까 요 시점이죠. 2020년 6월쯤에 이렇게 매물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 줄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목포 같은 경우는 요때 좀 줄었다가 지금 조금씩 뭐 거의 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전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물량들이 늘고 있어요. 이 늘고 있는 시점이 거의 지금 줄고 있는 시점에 물건이 늘고 있죠. 그래서 법인들, 그다음에 개인들이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전세를 내놓았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좀 쌓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늘었다가 지금 그래도 전세를 좀 소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물의 흐름을 봤을 때도 훨씬 목포가 지금 전세 흐름에서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들이 쌓이고 있는지 안 쌓이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지표를 본다면 거제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잔금을 칠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목포 같은 경우는 뭐 전세로 잔금을 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거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전세 낀 거를 사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라는 게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계열 상태로 국민, 지인, 그리고 부동산원 세 개로 한번 가격 흐름을 좀 볼 건데요. 국민이랑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고요. 지인을 한번 볼게요. 목포랑 그다음에 거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두 개 지역에 지금 3월 11일 기준으로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목포 같은 경우 0.18, 그다음에 전세도 0.18인데 거제는 0.13, 그런데 전세는 0.07. 확실히 전세가 약하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거래 비율입니다. 거래 비율이라는 것은 평균 거래되는 건수를 100% 비율을 봤을 때 거래가 얼만큼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거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63, 67, 69%,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목포 같은 경우는 95, 85, 91, 그래도 그나마 거제보다는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매물 생존기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사님들이 매물을 네이버에 올리게 되면 그 네이버에 물건들이 살아있는 날, 당연히 팔리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생존기일을 평균을 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세에는 목포가 훨씬 더 이렇게 짧아지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24, 24, 23, 23 이렇게 짧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제 같은 경우도 조금 짧아지고는 있어요. 29, 28, 28, 27, 27 이 식으로 좀 짧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목포보다는 좀 길다. 매매도 지금 조금 줄어들고는 있어요. 줄어들고는 있고, 그래도 목표가 좀 더 짧아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미래 물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20년도부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6월 달부터 많이 들어갔다라는 게 이 물량 보고 들어갔었죠.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쭉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21년, 22년, 23년 쭉 물량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이 투자자들이 몰렸고, 그리고 소화하지 못한 미분양이 남아 있었다라는 게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포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물량이 좀 많았었어요. 작년까지 물량이 많았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물량들이 확연히 줄고 있다라는 거 보이고요. 미분양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특히 중공업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지금 줄고는 있어요. 지금 많이 줄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기준으로는 한 733세대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1월달 기준이거든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소진되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좀 더 빠르게 소진되어야 되겠다라 보고요. 목포 같은 경우도 지금 256개 정도 미분양이 좀 남아있다라 보입니다. 인허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허가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2,100개면 얘가 지금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의 준공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2024년 이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목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82 그리고 953이니까 얘네들이 뭐 24년, 뭐 25년 들어오더라도 크게 물량적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물량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적으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상승을 좀 할 거예요.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 소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일시에 몰려서 그 물량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다른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오름이 좀 더딜 수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30평일 때 우리 거제랑 목포랑 대장들 한번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지금 요 두 가지 색깔은 거제고요. 요 두 가지 색깔은 목포입니다. 흐름은 비슷해요. 그런데 가격대를 보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한 4억 대 대장이,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억 3천 대 요 정도인 거예요. 차이가 한 7천만 원 정도 난다라는 게 보이시죠?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근데 흐름은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반면에 보니까 전세는 거의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다라는 것은 지금 매가는 지금 4억 대, 3억 3천 대 정도 되지만 전세는 거의 2억 후반대로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면, 지금 대장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전남 목포가 훨씬 전세가율도 높고 지금 전세도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지역에 한번 소득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득을 보게 되면 지금 목포는 한 250만 원 정도 되고요. 거제는 370만 원. 그래서 확실히 거제가 소득이 좀 높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사업장 수로 봤을 때는 목포가 좀 더 많아요. 목포가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많은 건지 좀 사업장 수가 좀 더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소상공인이 15,000, 그다음에 거제는 10,000개. 그래서 소상공인도 지금 목포가 좀 많고 사업장 수도 지금 목포가 좀 더 많다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목포 같은 경우도 조선, 그리고 거제도 조선인데 두 개 지역 다 모두 사업장 수가 좀 비슷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근데 반면에 목포가 많은데 소득은 약하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이렇게 하청 업체들이 좀 많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분양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 경쟁률 지금 거제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분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목포 같은 경우는 한 900만 원 정도 분양을 했고, 분양 경쟁률은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되면 14대 1, 그다음에 9대 1 요 정도 되니까 좀 비슷한 형태고, 조금 이제 거제의 흐름이 좀 낮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외지인 투자 비율, 앞에서 우리가 법인 거래 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경남 거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매수한 비율 말고 말 그대로 지역 외 사람들, 그다음에 서울 사람들 산 비율을 보니까 기간은 2021년 7월과 22년 1월 요 사이에 보니까 64.25. 와우. 거의 60%면 절반 이상이 지금 외지인들이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 그만큼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목포 같은 경우도 작지는 않습니다. 38.69%. 그래서 지금 외지인 거래 비율 같은 경우는 거제가 훨씬 높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요 입자 한번 보겠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부족하고 내년에 적정이고 24년도에 부족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없죠. 제로 베이스네요. 제로 베이스. 근데 아까 인허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물량이 앞으로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제 같은 경우는 올해 적정, 내년에도 적정, 24년도엔 초가 조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25년도 부정 이러다 보니까 물량적인 부분에서도 목포가 훨씬 더 조금 매력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매물의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매물의 흐름이 거제 같은 경우 이렇게 늘어났다 지금 최근에 조금 줄고 있습니다. 조금 줄고 있고, 목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늘었다 좀 줄고 있는 형태고, 전세를 보게 되면 거제 같은 경우 이렇게 늘었다 좀 줄다가 다시 늘고 있다는 게 보이고요. 그 반면에 목포는 이렇게 지금 줄고 있는 형태고, 월세도 줄고 있고, 거제 같은 경우는 늘었다가 좀 최근에 좀 줄고 있다. 그래서 매물의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은 목포가 훨씬 더 거래 흐름이 나아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과 지금 3월 11일까지 시세 증감률을 보게 되면 매매 기준입니다. 한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속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면적을 보니까 40에서 50평형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계신 분들은 좀 대형 평형대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들어오른 아이가 보니까 20평 미만이 6.6%가 올랐고요. 이제 연차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차로 어느 아이가 가장 많이 상승했냐 보니까 준신축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신축보다. 그래서 여기가 입지가 더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14.6%, 그 다음에 10년에서 15년 차가 14.1%. 그 속에서 가장 안 오른 아이가 25년 이상이 지금 가장 안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거제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상승 기간이 길었죠. 근데 긴 거에 비해서는 지금 상승 비율은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 16.4%. 근데 그 속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게 20평 미만입니다. 20평 미만이다 그러면 이거 혹시 재건축?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건축 이해가 가장 많이 올랐고, 가장 덜 오른 아이를 보니까 지금 30에서 40평대가 13.3% 가장 덜 올랐고요. 연차별로 보게 되면 연차별에서 25년차 이상이 23.8%. 이 두 개 연결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20평 미만들이 많잖아요. 20평 미만들이 많고, 그리고 25년차 이상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축들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시가 1억 이하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덜 오른 아이가 어디인지 보니까 10년에서 15년차 이 아이가 가장 덜 올랐어요. 얘가 지금 11.1% 이런 식으로 올랐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지역을 보더라도 오랜 시장 강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영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오랜 하락을 걸쳐서 지금 올라가고 이 시점입니다. 상승 초입 시장입니다. 근데 상승 초입 시장인데 탄력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탄력 받고 못 올라가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투자자들의 전세 물건에 의해서 지금 계속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두 개 시장에서 물건들이 얼만큼 전세 물건들이 소화가 되는지를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안 그러면 조금 자금이 여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전세 잔금 친다 생각하고 미리 좀 일찍 사놓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조금 오를 때 그리고 전세 물건이 없을 때 세팅한다라고 보셔도 되고, 근데 내가 알고 그 시장을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경남 거제랑 전남 목포 두 개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거제가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목포가 지금 전세 물건도 좀 잘 빠지는 형태여서 거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세 물건을 하긴 하고 들어가 진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쌤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